안녕하세요. 뽕을 품는 누이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시간으로 현재 그 6월 3일 토요일이고요. 4시, 오후 4시 57분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누에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제 누에의 진심인 국가들이 몇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실크 생산국 가장 많이 실크를 생산하는 중국 쪽에 다른 관점에서 좀 다른 시점에서 본 누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식품저널 푸드뉴스고요. 2006년 7월 18일 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고학자들 우주식품으론 누에가 최고. 누에가 17일 베이징에서, 여기서 말하는 17일은 이제 2006년 7월 17일을 얘기하겠죠.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36차 세계 우주과학대회에 참석한 중국의 우주환경공학 분야 과학자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생장 주기가 짧은 누에가 우주 기지에서 장시간 생활하게 되는 우주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고영양식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면서 이제 뭐 논문도 발표하고 그 장점으로는 이제 뭐 높은 단백질 함량과 짧은 생장 주기 외에 생물 전화 효율이 높고 넓은 활동 공간이 필요치 않으며 기르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누에가 갖고 있는 우주식품으로서의 이점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 탐사기지와 우주실험실, 우주정거장 등 중장기적인 유인 우주 계획에서 우주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중에서도 우주식품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2006년도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장점으로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은 얘기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예시로 제시한 게 누에 번데기 한 5개에서 6개의 누에 번데기가 결한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같은 무게의 번데기와 계란을 비교한 결과 번데기의 단백질 함량이 계란보다 높고 아미노산 함량은 돼지고기, 양고기, 계란, 우유 등에 비해 수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누에로부터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알에서 나온 지 1개월 안팎이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에는 물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로 뽕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의 우주 먹이에 대해 우주에서 뽕잎을 누에에게 먹일 수는 없다고 시인하고 그 대신 상추가 누에의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상추를 이제 누에게, 그렇죠. 우주에 나가서 뽕잎을 이거 누에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뽕잎을 뭐 따서 갖고 가다 다 시들거나 다 저기 될 텐데. 근데 이제 뽕잎 대신 그러면 상추가 누에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 많은 저도 누에를 하니까 누에가 우수하다고 얘기해주면 좋긴 하지만 많은 그 식용곤충 쪽 중에서 굳이 왜 누에를 할까를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식용곤충에 비해서 좀 되게 난해하거든요, 누에가. 이렇게 뭐, 생각처럼 그냥 뭐, 뽕잎 먹이고 키워서 번데기 돼. 이런 수준의 생육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굳이 중국에서는 누에에다가 이렇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고 있지. 그랬고, 아, 중국은 누에 진심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뽕나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상추가 누에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뽕나무에서 누에가 얻는 영양 성분을 통해 갖고, 영양을 통해 갖고, 그거를 이제 누에 몸속에서 극대화된다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추의 영양이 그걸 대체할 수가 있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에 뽕나무 대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대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인공사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고, 우선은 그래갖고 이제 이게 2006년에 나온 기사고요. 아, 중국이 이제 우주까지. 그러면서 이제 후속,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를 계속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봤었는데, 2009년 4월에 중국에서 우주에서 인간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누의 배양이란 논문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얘네 진심이에요, 이거. 이게 그냥 단지, 좋은 아이템을 그냥 도출시킨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뭔가를 계속 진행하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이 좀, 좀 신선한데, 장기간의 우주 비행과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하는 타이코노트에게 고품질의 식용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해 누에의 영양 구조, 먹이 공급 방법, 가공 방법, 먹이 공급 장비, 재배 조건, 누에로 인한 우주 환경 조건 변화에 대한 영향, 원래 먹을 수 없는 실크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간주된다. 식용 실크 단백질의 가능한 공정이 이 논문에서 제시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논문을 뭐 파지는 않아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충, 요 정도로 이 친구들이 뭔가 우주에서 누에를 진짜 키우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거보다는 좀 이제 중요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처리된 실크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크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인간들이,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흡수가 용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우주에서의 뭔가 양장과 결합을 시켜갖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아니, 왜 누엘까라고 이제 계속 이제 저도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6년 10월 20일 날 유튜브, 지금 비가 라오스에서는 많이 오네요. 갑자기 이제 오기 시작하네요. 2016년 10월 20일 유튜브 CGTN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그 어메이징 푸드 에이 잠시만요. 제가 밖에서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갖고 잠실 좀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잠실 이상 없고요. 누에 고치들은 잘 있고, 그리고 지금 오령 이틀째, 내일이 이제 오령 3일이거든요. 그리고 누에도 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뽕나무에 비를 맞으니까, 사실은 좀 비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건조해 갖고 비를 맞더라도
비가 와서 뽕나무가 영양이 좀 더 올라가면 누에가 좋아질 것 같아 갖고, 뭐 비가 오더라도 좀 있다가는 이제 저녁에 저녁 준비는 이제 비를 맞더라도 누에 저녁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예,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날 유튜브 CGTN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차이니스 에스트리너트 워크스 실크웜 인 더 스페이스 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탱궁 2호라는 이제 우주선이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 우주 연구소라는 그 프로젝트인가 봐요. 그랬고 탑승한 2명의 중국 우주 비행사 중 1명이 그 새로운 영상을, 비디오를, 그 우주선 안쪽에 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누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중력 상태에서 누에 한 마리가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그 비디오를 공개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누에 기러기는 이제 이 우주에서 누에 기러기는 홍콩 중학생들이 고안한 3가지 우주 실험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은 6마리의 누에를 우주 실험실로 데려왔고, 그 누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먹이를 준비했다. 영상 속에서 누에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리고 누에의 상태는 양호하다였어요. 제가 놀랬던 건 뭐였냐면은, 정말 우주로 갖고 나갔어요. 누에 6마리를.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상추를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위한 특별히 만든 먹이를 준비했다. 이거 뽕나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인공 사료라든지 아니면 정말 2006년도에 얘기했던 상추로 뭘 만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 내용들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좀 이제 시간대별로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 1월 15일 날 SBS 뉴스에서 중국 달에서 식물을 키운다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 3일,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3일이 되나 보죠. 인류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의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에서 식물을 키우는 실험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라고 이제 주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국이 달 뒷면에 우주선을 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내용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주와 누에 관련해 갖고 중국의 움직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 내용이었나 보구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흥미진진하게 좀 봤는데요. 100일간 진행될 이 실험에서 창어 4호가 달에 가져간 높이 18cm, 지름 16cm의 원통형 알루미늄 합금 용기에서 토마토와 샐러드용 간료식물인 크레스 종자도 들어있다. 이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사이 용기에 함께 넣어진 누의 알은 부화를 거쳐 나방으로 성장하게 된다. 신선하죠? 지금 중국이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2019년도에 뭔가를 이제 알까지 이제 갖고 나가갖고 부화해갖고 나방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에는 토마토와 크레스가 배출하는 산소를 소비를 하게 되며, 대신 이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와 거름으로 쓰일 배설물을 공급을 한다.
중국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항청국은 달 표면의 마이크로 생태계 순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해 지구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누에가 토마토와 크레스가 배출하는 산소로 생육하게 되고, 누에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그 누에 똥 잔분으로 식물이 필요한 그거를 지금 생태 순환을 뭔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밀폐 용기의 무게는 3kg에 불과하지만 제작에는 약 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 가격만 1억 원에 달한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식물을 재배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실험이 될 전망이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가 온실에서 식량과 토마토 등을 키우며 생존하는 영화 마션이 현실이 되어가는 거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들 그냥 2006년도부터 그냥 말뿐이 아니고 뭔가 계속 단계적으로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논문도 내고 2016년도에 정말 우주로 누에를 갖고 6마리를 갖고 나갔고 2019년도에는 드디어 누에 알을 갖고 나가서 걔를 나방까지 지금 성장시키려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후속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은 시간은 아니고 그냥 좀 궁금해 갖고 좀 찾아봤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이 실험이 어떻게 됐고 누에가 진짜 잘 됐는지, 그리고 나방까지 잘 했는지를 궁금했었는데 찾지는 못했고요. 다만 요 2019년도 뉴스의 내용이 조금 서로들 다른 기사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영문으로 한번 좀 그 검사를 해보고 했더니 그 UPI 뉴스의 기사를 보면은 중국 달표면에서 마이크로 생태계 조성 실험을 하고 칭어 4호에 실려간 목화씨 달에서 발화 성공했다라고 뜨면서 정말 목화씨가 발화한 그 이미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중국이 지금 우주에 누에를 갖고 나가고 결국은 누에시까지 이제 갖고 나가서 실험을 하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영문으로 검색한 저 목화씨 달에서 발화 성공이라는 부분을 갖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니 왜 고단백질 쉽게 기를 수 있는 곤충들이 많은데 왜 누에였을까를 약간의 좀 추론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누에를 대체할 수 있는 쉽게 키울 수 있는 고단백질 곤충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난해하고 어려운 누에를 꼭 갖고 나가서 그 정도로 중국이 누에 사랑을 하는 거는 알겠지만 이 정도였나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목화씨 발화 성공이라는 부분을 보고 옷까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중국에서 지금 우주로 나가는 프로젝트들이 단지 우주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돌아오는 프로젝트들이 아니고 뭐 마이크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뭔가 우주에서 이제 정착하려는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의식주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좋아, 먹는 거는 누에나 뭐 이제 뭐 아까 토마토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치고,
집은 이제 뭐 우주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거지, 뭐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든다고 치고, 입는 걸, 입는 거를 지금 해결을 목화하고 누에서 찾으려고 그러나? 그럼 누에는 먹기도 하고, 입는 것까지도 얘네들이 제사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 조금 허황되지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오늘은 잠시 이제 누의 얘기긴 하지만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잠시 중국 쪽의 우주 쪽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도 한 몇 해 전에 조금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료는 제가 모으고 있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논문도 좀 분석해 갖고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재밌고 대단한 프로젝트들을 중국에서 하고 있나를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에서 이제 제가 조금 오늘 내용 중에서 좀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우주식품으로 물론 우주식품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누에는 꼭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누에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생태계 시스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작은 거를 성공하면 점점점 크게 가는 거는 뭐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갖고 지금 우주에 누에 씨를 보내갖고 얘가 스스로 나방까지 되게 되는 시스템은 지금 마이크로 생태 순환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보낸 상태고요. 그거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누에 6마리로 시작해갖고 누에 R까지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 생태 순환 시스템을 활용해갖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와 크레스가 배출하는 산소를 이용해갖고 누에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갖고 중국의 이 우주와 누에 쪽 프로젝트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머리 식힐 겸 이렇게 틈틈이 제가 추적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해 갖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 갖고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져 갖고 좀 그랬는데 이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23분이네. 오늘은 이제 누에가 그 두 번째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누에들이 이제 오령 2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오령 3일째 되는 백옥잠이고요. 그리고 누에 고치 절각은 월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 제가 좀 고치를 따갖고 따로 좀 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오스에 사는 지금 누에 생육 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령 두 번째로 키우는 애들이 약간 저와 생각이 다르게 좀 행동 패턴을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 갖고 제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